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의심이라는 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진실이나 명백한 증거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끝없는 반복을 통해 당신의 정신에 설치된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한때는 위대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작아지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모든 망설임, 당신의 귓가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한 발 물러서 내 자신을 믿지마 라고 속삭였던 그 모든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모두 외부로부터 빌려온 것, 주입된 것, 반복된 것일 뿐 결코 당신의 본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언젠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로 이 말들을 호흡하고 직접 소리내어 말하고 매일같이 이 약속으로 돌아온다면 분명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 당신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흔한 동기부여 강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발걸음을 조용히 이끌어온 의심이라는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지막 단어가 울려 퍼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작아지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과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은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하나의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그것은 하나의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세상이 당신에게 움츠러들라고 가르치기 전 당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음을 알았던 존재.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세상의 허락이나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던 존재. 마치 승리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확신에 차 행동했던 바로 그 존재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듣지 못하는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지켜보며 당신이 언제쯤 그 낡고 지겨운 의심의 목소리를 끄고 다시 한번 창조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나는 의심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질문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결정하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의 목소리가 오랜 망설임이 뭔지를 모두 털어낼 때까지 외치십시오. 나는 용기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그저 움직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장난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삶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의 법을 세우면 당신의 몸과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마주할 결과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첫 단어부터 마지막 숨결까지 저와 함께하며 당신의 정체성에서 유심이라는 기생충을 영원히 불태워버리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의심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유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감염되는 하나의 질병이며 먹이를 줄 때만 자라나는 정신적 기생충일 뿐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기생충에게 먹이를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호기심과 갈망, 그리고 뜨거운 불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아이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이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도할 뿐입니다. 탐험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소리치고, 손을 뻗습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두려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보고 배우고 끝없이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쯤 당신은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너의 힘은 위험해. 내 안의 불꽃은 길들여져야 해. 꿈꾸는 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심이 학습된 것이라면 믿음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축은 세상이 당신을 멋대로 빚어내기 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주저한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작지만 위대한 반역의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는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문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부유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심을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비전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던 그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엔지니어들조차 8기통 엔진을 하나의 주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포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내시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포드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상관없으니 만들어내시오. 이것은 천재성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확고하고 최종적인 믿음. 포드는 자신의 마음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복종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의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결단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이끌었던 산업 전체의 법이 되었습니다. 또는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한 번도, 10번도 아닌 무려 1만 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1만 번의 실패. 의심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었던 1만 번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의심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정체성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을 해낼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눈앞에 증거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될 것이다. 나는 해낼 것이다. 무언가는 반드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연히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다리가 건설되는 방식과 똑같이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일관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낡은 정체성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 믿음을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 내면의 일부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 의심하는 부분이 당신의 삶이라는 테이블에서 발언권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말입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이해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의 방법과 사고방식을 연구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카네기는 믿음을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건물의 기초와 같은 구조적인 필수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심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에 대한 권위를 다른 무언가에게 넘겨주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고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은 의심이 당신 삶의 분위기를 주도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지금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짊어진 의심의 기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이 의심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짊어지기를 거부한다. 다시 한번. 나는 망설임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결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강력하다고 느낌으로써가 아니라 강력함을 말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뿌리내리지 않았을 때조차 확신의 찬 자세로 걸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반복에만 복종합니다. 당신이 창조자처럼 움직이고 리더처럼 말하고 승리자처럼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믿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 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의 소음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라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한 사람이 너무나 명확하고 영구적이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낡은 자아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함 속으로 우연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부터 자신감이 당신의 기본 자세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울 때조차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코드를 다시 작성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체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한 번도 선택한 적 없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연에 의해, 반복에 의해, 두려움에 의해, 편협한 사람들의 편협한 의견에 의해 만들어진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재력은 강력하지만 현실에서는 마비되어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위대한 인물들, 성취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했습니다. 주변 환경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오직 비전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다시 헨리 포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산업계의 거물이 되기 전 교통수단을 혁신하기 전에 포드는 간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 한 문장, 하나의 약속, 모래 위에 그은 하나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비공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동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기계와 아이디어, 그리고 미래의 건설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의심하고 은행가와 엔지니어, 신문 기자들이 그의 목표를 비웃었을 때 포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정체성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나면 세상은 더 이상 그를 정의할 힘을 잃게 됩니다. 토머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디슨이 우연히 발명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구가 그저 운 좋은 발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그를 믿어주기 훨씬 전부터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를 때, 실패가 매일 그를 찾아올 때, 몇 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그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과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그 결과를 따라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십시오. 결과는 정체성을 따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함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솟아오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모래 위에 흘려 쓰지 말고
돌 위에 새겨야 합니다. 미안해하며 속삭이지 말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와 상관없이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심은 항상 발언권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나는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 정체성 사이를 표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한 번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말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서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정체성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 운명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카네기, 슈워브, 포드, 에디슨의 삶에서 보았던 하나의 의식을 당신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십시오. 희망을 담아서가 아니라 권위를 담아서 당신의 정체성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그것을 쓰고 반복하고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그것에 맞춰 움직이십시오. 왜냐하면 감정은 형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정체성의 형태를 만들어야만 감정이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솟아오를 것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인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끌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심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움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정체성은 더욱 깊어져 마침내 거대한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어떤 버전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까? 어떤 정체성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십시오. 오늘 당신은 결정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이름을 씁니다. 당신은 새로운 틀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낡은 자아로 돌아가는 다리를 불태우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경계선으로 삼으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정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결정에 맞춰 재조정될 것입니다. 모든 여정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보다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더 큰 진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단 없는 움직임은 진보가 아니라 그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의심 속에 한 발을 단단히 딛고 있으면서 다른 발가락만 살짝 운명에 담가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으로 돌아갈 예비 계획을 가진 사람이 제국을 건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 경우를 대비해 비상구를 열어둔 사람이 위대한 유산을 남긴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카네기, 에디슨, 포드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한 가지 단순하고 냉정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아갈 다리를 남겨둔다면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에게 그 다리를 건너라고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를 불태워라는 말은 이제 흔한 격언이 되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진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1519년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아즈텍 제국에 맞서기 위해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들을 그곳까지 데려온 배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무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믿는 한 인간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헨리 포드는 이 자동차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마차를 만들면 되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가 모델 T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사회의 조언과 동료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만들고 있던 다른 모든 차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화했고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후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당신의 퇴로는 무엇입니까? 솔직해져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망으로 붙들고 있는 그 직업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 참아내지 못하는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언젠가 타이밍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코 시작하지 않는 그 계획입니까? 이것들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두려움을 위한 피난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한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퇴로를 불태우십시오. 두려움이 비명을 지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의심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십시오. 낡은 자아가 항의하며 울부짖게 하십시오. 하지만 결코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언젠가 이게 안 되면 같은 말들을 당신의 사전에서 삭제하십시오. 그 문장들은 실패를 위한 허가증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면,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승리 외의 모든 선택지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느릴 때도, 외로울 때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특히 바로 그럴 때 말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퇴로는 없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내 뒤에 문은 사라졌다. 나는 최종적으로 움직인다. 나는 탈출구 없이 행동한다. 이 말들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의심이라는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릴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다리를 불태우는 것은 요란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이 트기 전 오늘 또다시 도망치지 않겠다고 내리는 조용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을 충분히 오래 지킨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그를 건드리기도 전에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말하는 목소리,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군중이 조용해졌을 때 속삭이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항상 친절하거나 지지적이거나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암시라고 부릅니다. 잠재의식에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며 감정적으로 충만한 지시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그것이 마침내 정체성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과 함께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의 가장 큰 위협 혹은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똑똑한 척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드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가장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렬하게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는 몇 개의 문장. 책에서 찾은 평범한 긍정 확언이 아니라 당신의 말, 당신의 믿음을 불꽃으로 새긴 것 말입니다. 제가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힘을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실행한다. 나의 행동은 나의 마음이 믿도록 훈련시킨다. 나는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훈련으로 움직인다. 그것들을 쓰고 말하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때 흔들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자신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지시로 그것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숨결로 그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의심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의심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것을 익사시키는 것입니다. 낡은 목소리를 대체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잠재의식이 그 새로운 목소리를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의심이 문을 두드려도 당신의 마음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너무나 단호하며 뒤를 돌아보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결정한 것을 따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을 때 행동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멈춥니다. 자신 있을 때 말하고 불확실할 때 숨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삶이 원래 되어야 했던 모습이 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건설자들, 실행가들, 역사의 거인들은 다른 나침반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분이나 타인의 의견이나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용감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도착하기 전에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자신이 결정한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비로운 에너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신적 태도이자 근육이며 훈련입니다. 그것은 반복과 결단, 그리고 흔들리기를 거부함으로써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기 위해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기로 선택하면 이유는 나중에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불꽃과 비전, 목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움직이기 위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끈다. 이것은 당신이 피곤할 때도 나타나고 목소리가 떨릴 때도 진실을 말하며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도 끝까지 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감정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목적의 목소리를 신뢰한다. 나는 강력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강력해질 때까지 행동한다. 나는 나 자신을 이끈다. 나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이것들을 반복하십시오. 그것들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한때 당신을 멈추게 했던 목소리를 대체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신 행동의 배경음악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정으로 이끄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의해 이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마침내 필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모든 진보는 하나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입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라는 것. 한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거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하기를 거부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주저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는 주변 상황에, 감정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어제의 자신이라는 관성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그것을 아주 천천히 혹은 거의 바꾸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물, 모든 거상, 모든 제국의 건설자에게서 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숙고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결정했고 길이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명확함은 고요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미결정 상태로 남겨두었습니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명확함, 더 많은 용기를 기다리며 어떤 길을 미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연이 이미 당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까? 결정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자신감, 기회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지금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과 상의하지 않는다. 나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나의 움직임은 즉각적이다. 나의 말은 법이다. 이제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미뤄왔던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전화를 꺼십시오.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너무나 자주 연습해서 지혜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안내자가 아니었고 당신의 보호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적인 옷으로 치장한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의심은 여기서 죽는다. 내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전의 당신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변명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닥쳤을 때 그를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그 사람, 그는 다르게 걷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는 전체 계획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움직임의 법칙을 신뢰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십시오. 나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불꽃이 필요하다. 나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믿음을 강제한다. 나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나는 지배한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이야기를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당신의 잠재의식이 더 이상 낡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의심이 더 이상 당신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사람은 1000가지 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걸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걸으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가 침묵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불꽃